화폭은 온통 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빛은 마음에 담긴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했던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렸었고 그 기억을 하게 된 어떤 순간과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빛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빛은 마음에 담긴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왈입니다. 인적 드문 곶자왈은 화가 조기섭이 즐겨 찾는 자연 중 하나입니다. 10년 넘게 한결같이 몰두하고 있는 작품의 주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돌과 나무와 풀, 숲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자연 안에서 그가 찾으려는 건 따로 있는데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하늘을 응시합니다. 길게 호흡도 하고 눈을 감고 온몸의 감각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느끼려는 건 빛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쁜 풍경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호흡과 함께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호흡의 높낮이에 따라서 빛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형태를 관찰하면 그게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자연을 그렇게 관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는 단순합니다. 언뜻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풍경 같지만 화가는 지금 빛이 자신에게 남긴 숲의 인상을 옮겨내는 중입니다. 조기섭의 넝쿨 연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릴 때 주변에서 뛰어놀던 곳이 곶자왈인 줄 몰랐어요. 항상 나무가 많았고 이런 나뭇잎들이 많고 거기에서 기억했던 추억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게 덩쿨 작업이었거든요. 빛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과 분위기. 화가는 넝쿨 그 특유의 신비감을 어둡고 환한 빛의 대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작품에선 과감히 색을 뺐습니다. 은빛과 금빛이라는 아슬아한 색감으로 넝쿨의 눈부신 표정을 붙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넝쿨 작업들은 앞에 있는 대상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대신 그 너머를 상상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 공간들의 여백을 줬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작업하는 넝쿨 작업은 그 전체 안에 빛을 담게 해서 빛이 반사되는 느낌으로써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들을 표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업실입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붓질의 방향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은색의 빛깔을 가진 이 재료는 은분인데요. 빛에 민감한 은분을 선택한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음분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었는데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심상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짝거리는 느낌이었고, 그 반짝거리는 느낌에 1차원적으로 음분이라는 재료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음분이 지금은 화면 전체를 뒤덮을 만큼 저한테 중요한 재료가 되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분만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그의 작업 과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음분을 도포하고 건조시킨 종이 합판을 먼저 깎아내는데요. 나무를 밀 때 쓰이는 샌딩 기계로 음분을 문지르고 밀어내다 보면 숨겨져 있던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음분을 덧칠할 때마다 그려놓은 이미지들이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작가가 원하는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죠. 샌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총 완성될 때까지 5번 정도의 샌딩 작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사이에는 이미지들이 새롭게 그려지고 그렸던 이미지도 2번, 3번 더 칠해서 올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음분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음분의 색깔이 한 가지 색이 아니에요. 푸른 음분, 하얀 음분, 금분 같은 음분, 제 각각의 색들이 씌워지고 갈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 색들이 제각각 남반사되면서 우리들이 관찰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 그림에 자연에 제일 가까운 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샌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폭은 금빛에서 점차 푸른빛을 띄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에 걸쳐 쌓아올린 음분이 긁어낸 깊이와 각도에 따라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면서 색과 형상을 변화시키는데요. 빛이 없으면 사라지고 한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특별한 그림입니다. 금방이라도 파랗게 물들 것만 같은 바다. 제주의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화바다입니다. 화가의 유년 시절과 놀아주던 곳이죠. 이 공간에 오면 파도 소리가 항상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엄마의 뱃송처럼 편안한 느낌을 많이 주곤 해요. 갯바위 한편에 자리를 잡더니 스케치가 아닌 글을 써 내려가는데요. 봐도 봐도 그리운 고향 바다라는 공간. 그에겐 아름답다는 감탄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강한 울림을 주는 풍경입니다. 드로잉을 하는 것보다는 글을 많이 적는데, 왜냐하면 그 글을 쓸 때의 마음의 공간이 다시 기억에 남아서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재해석되는 심상의 풍경을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렁이는 눈빛 물결. 빛을 받아 뒤척이며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같기도 하네요. 작가는 이렇게 음분의 반짝임으로 빛이 품은 마음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작업실에 섰습니다. 세필붓으로 넝쿨의 줄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작업이 끝으로 갈수록 붓도 샌딩 도구도 작아집니다. 빛의 산란 정도를 더 자세히, 더 충실히 살리기 위해서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빛의 조도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빛인데요. 빛을 한 가지 색에서 그림을 보면 그림은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여러 가지를 바꿔난다거나 색깔이나 아니면 개수,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빛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가끔씩은 밖에 나가서 자연의 빛에서도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바뀌는 빛들을 체크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도에 대한 치밀한 계산. 어쩌면 빛을 만든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작업입니다. 흡사 빛에 의해 너울거리는 듯한 느낌. 작품은 평면화에선 보기 어려운 높은 밀도감과 입체감을 보여줍니다. 빛의 잔상을 재현하는 모든 과정을 작가는 매번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음분으로 작업을 하는 제 그림은 영상에 사실 담기지 않아요. 그 앞에서 움직이는 저의 모습만 담겨져 있게 되는데 처음에부터 마지막까지 담겨져 있는 영상을 사람들은 아마 기대하고 보겠죠. 무언가 완성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 마무리까지 됐을 때도 그림 안에 제 그림은 처음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의 그림이 돼요. 그게 제 수행의 결과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었었고요. 지금도 그 행위를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항상 작업할 때면 영상을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폭만 7m가 넘는 이 대작은 제작 기간만 10달입니다. 빛 하나에 의존하며 수없이 그리고 또 수없이 지워나간, 그리하여 쉽게 보여주지 않기에 더 보고 싶은 조기섭의 그림입니다. 아무리 제가 색감을 많이 올리고 명암을 많이 표현해도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공간감이 표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들을 했고 그 결과 색을 빼고 전면에 음분으로 가둬둔 음분에 담긴 빛을 표현을 하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제가 느꼈던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에 와서 음분이 전면에 드러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잡을게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작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내리고 저 문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네, 오른편으로요. 네. 하고 서울 전시를 앞두고 제주에서 일정이 없던 작은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은분이라는 낯선 재료로 그린 작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작가는 궁금한데요. 일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은 공간에서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지 반응을 보러 그림을 들고 지금 나왔습니다. 하얀색에 가까운 은분 그림은 역시나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시선을 주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형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드러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환영을 본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불상 작업을 하게 된 게 조형 작업들을 인공물의 자연희 그런 작가로선 자연에서 들려줄 느껴지는 얘기가 게 많을 더 수밖에 편한 없습니다.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소재를 선택했고 반사각에 따라서 그림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 빛이 오는 방향에 내가 서 있으면 그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미술 기법이 신기하고 또 자세한 설명 들으면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 사람들은 낯설지만 신선한 미술에 눈이 띈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그림이 안 보여요. 네. 은분이라는 펄 작업인데 들어올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원래 그리려고 이렇게 놔뒀나 했는데 빛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니까는 작품의 형태가 보여서 좀 많이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림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빛을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빛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그림을 감상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의 한 고등학교. 조기섭의 미술 특강이 있는 날인데요. 제주의 아픈 역사 4.3을 하나의 조형물로 표현해보는 수업입니다. 빛을 반사하기 좋은 은박 테이프를 이용해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라내가지고 글루건을 먼저 붙이고 나머지 거 붙이고 그다음 저거는 체크해서 했으니까 지금 괜찮아. 지금까지는 드로잉 된 거 그대로 한 거라서 조립되는 게 여기 사이에 거예요. 그 사이로. 그러면 우선 요거까지는 붙이자. 연대표에 네, 이거 의지하며 붙이고 요거 따로 4.3을 한 기억하고 다음에 위에다 외우던 올릴게요. 학생들에겐 색다른 수업입니다. 미술은 잘하는 친구들의 전유물이고 그리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고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거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좀 새롭게 받아들였으면 한 마음에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 씻을 수 없는 4.3의 상처를 평화의 빛으로 끌어안는다는 뜻이 담긴 2점의 작품.
학생들과 조기섭은 여기에 빛의 백비라는 이름을 달아줬습니다. 화가들마다 편애하는 재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하길 바라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재료를 온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가 조기섭이 수시로 바깥으로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노을빛 앞에 섰습니다. 그림 그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완성된 그림을 들고 나왔는데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밖에서도 가끔 확인을 하지만 이렇게 아이의 자연에 갖고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이 노을빛의 그림을 비췄을 때 새로운 또 일루전이 그림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가는 어떤 시간에 골몰했기에 이 눈부신 색감 안에서 그저 하얀 빛을 선택한 걸까요? 오래 보아야 겨우 보이는 화가의 그림. 어쩌면 그의 그림은 세상에 빛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을은 우리가 몇 가지 색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녹색부터 보라색, 우리가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많은 색들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 그런 색들이 보여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저는 색을 담기 위해서, 빛을 담기 위해서 하얀색과 은색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색은 단 두 가지 색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들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빛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 빛으로 그려낸 은빛 화폭. 그러나 그림보다 더 눈부신 건 자기만의 철학으로 고독하고 치열하게 펼쳐온 화가의 작업 그 자체입니다.